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AI 기술이 보여준 발전은 정말 눈부셨죠. 단순한 챗봇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신약 개발이나 로봇공학 같은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 영역으로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AI가 보여주는 성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죠.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 또 아주 명백한 한계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아, 한계점들이요? 네, 오늘 대화는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로 가는 길에 지금 어떤 조각들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AI가 인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보죠. 몇 년 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알파폴드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렇죠. 알파폴드는 과학계의 오랜 숙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문명의 루트노드, 즉 뿌리가 되는 문제라고 부릅니다. 루트노드요? 네, 하나를 해결하면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풀리는 그런 핵심 문제들이요. 아, 루트노드 문제.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핵융합 에너지 분야가 딱 그런 예시겠네요. 맞습니다. 핵융합 스타트업들이 AI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제어하고 새로운 재료를 설계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성공하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무한한 청정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 단순히 전기료가 싸지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맞아요. 해소 담수화로 물 부족을 해결하고 심지어 로켓 연료까지 저렴하게 만드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AI가 단순한 정보 처리 도구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를 바꿀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는 이유예요. 와, 에너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데 AI가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푸는 AI를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기묘한 일도 있더라고요. 제 동료가 AI한테 바나나라는 단어에 알파벳 A가 몇 개냐고 물었더니 3개가 아니라 2개라고 대답하더래요. 하하, 그거 정말 완벽한 예시네요. 이런 불균형은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저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걸 들쭉날쭉한 지능이라고 불러요. 들쭉날쭉한 지능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AI의 가장 기묘하고도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마치 미적분은 술술 풀면서 1차 방정식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하는 천재 수학자 같다고 할까요? 아,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특정 분야에선 신의 경지인데 바로 옆 분야에선 상식밖에 실수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원인은 아주 다양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철자 수세계 같은 경우는 모델이 단어를 글자 하나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 덩어리인 토큰으로 쪼개서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아, 토크나 방식 때문이요? 네, 베네나를 바나나와 아나 두 덩어리로 인식해버리면 A가 몇 개인지 세는 게 애초에 힘든 거죠. 얼마 전에 저도 저희 집 스마트 스피커한테 아이들 동요를 틀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헤비메탈을 트는 바람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이런 게 바로 일상 속의 들쭉날쭉한 지능이죠. 문맥 파악이라는 고차원적 능력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청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들쭉날쭉한 천재를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각들이 더 채워져야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게 방금 이야기한 일관성 문제예요. 일관성이요. 네, 어떤 영역에서는 전문가였다가 다른 데서는 초보자가 되는 이 들쭉날쭉함을 없애고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줘야 해요. 잠깐만요. 그럼 그 일관성이라는 게 단순히 오류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인 거군요. AI가 어떤 문제든 적어도 이 정도는 해낼 것이라는 최저점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신뢰의 문제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신뢰가 모든 것의 기본이죠. 네. 그 다음으로는 추론과 사고 능력이 필요해요.
추론과 사고. 최근 모델들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답변을 바로 뱉어내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마치 사람이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을 검토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모델 내부에 잠시 멈춰서 내 답변이 논리적인가, 더 나은 답은 없나 하고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학습 능력이에요. 온라인 학습이요? 네. 현재 모델들은 일단 훈련이 끝나면 지식이 고정돼요. 세상에 나온 뒤에는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거죠. 아, 맞아요. 지금 챗봇이랑 대화하다 보면 어제 나눴던 중요한 얘기를 오늘 또 물어봐야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실시간으로 계속 배운다는 게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한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난제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경험을 통해 배우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지잖아요. AI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능력을 갖춰야 진정한 AGI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듣다 보니 문득 알파고에서 알파제로로 넘어갔던 과정이 떠오르네요. 아, 네. 인간의 기보를 모조리 학습한 알파고를 넘어서 아무런 데이터 없이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인간을 초월한 알파제로가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대 언어 모델들은 인터넷 지나는 인간 지식의 총합을 다 먹어치운 알파고 상태 같은데, 그럼 이 모델들도 스스로 학습하는 알파제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을까요? 그 비유가 정말 핵심을 짚고 있어요. 저희도 정확히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모델들은 명백히 알파고 단계에 가깝죠. 인간이 쌓아올린 방대한 지식을 학습한 상태요. 하지만 아직은 그 지식을 밥방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즉 스스로 탐색하고 더 나은 답을 만들어내는 알파제로 단계의 능력은 부족해요. 아, 인간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다기보다는 주어진 지식을 신뢰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조차 아직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어 모델만으로는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이 계속 언급되는 거군요. 맞아요. 월드 모델은 말 그대로 AI 머릿속에 작은 세상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세상 시뮬레이터요? 네. 언어 모델이 세상에 대한 백과사전을 통째로 읽은 거라면 월드 모델은 세상의 물리 엔진을 이해하려는 시도죠. 와, 물리 엔진이라는 비유가 정말 직관적이네요. 공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진다는 사실을 글이 아니라 그 법칙 자체로 배우는 거예요. 언어로는 설명하기 힘든 세상의 역학이나 인과관계를 배우는 거죠. 아, 내가 문을 밀면 문이 열린다 같은 그런 거요? 바로 그거죠. 이건 특히 로봇 공학이나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를 돕는 비서를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말만 잘해서는 컵 하나 제대로 옮길 수 없으니까요. AI가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월드 모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봤던 자료가 생각나는데요. 네. 진이라는 AI가 가상세계를 만들면 시마라는 다른 AI가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좀 공상과학 같은 실험이 있던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실험이 월드 모델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 정말요? 시마라는 에이전트 AI가 행동하면 진이라는 월드 모델 AI가 그 행동에 맞춰서 다음 세상을 실시간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두 AI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노는 거네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AI가 스스로 과제를 만들고 해결하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자체 훈련 루프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아, AI가 AI를 가르친다. 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과거 알파제로가 가상의 상대와 수백만 번 바둑을 두며 스스로 학습했던 것과 같은 원리가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한 3차원 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세계의 물리 법칙이 실제 세상과 다르면 어떡하죠? 일종의 환각 문제인데, 시뮬레이션 속 중력이랑 현실의 중력이 다르면 거기서 훈련받은 로봇은 현실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에요.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학 벤치마크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물리학 벤치마크요? 네, 예를 들어 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이 경사면을 어떻게 굴러가는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물리실험 영상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모델이 그걸 보고 뉴턴의 운동법칙 같은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지 검증하는 거죠. 아, 검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모델들이 만드는 영상이 얼핏 보기엔 현실적이지만 아직 로봇공학에 쓰일 만큼 정밀하지는 않거든요. 그 격차를 줄이는 게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과제들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AI는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되었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당장 AI 생태계를 보면 아이디어만 있는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매겨지는 현상은 분명 버블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인터넷 첨단이나 모바일 혁명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종의 자연스러운 과잉 반응 같은 거죠. 중요한 건 그 밑에 깔린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장기적으로 AI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의 규모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라고 확신해요. 산업혁명과 비교하기도 하던데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산업혁명은 아동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현대의학을 발전시키는 등 인류에게 엄청난 진보를 가져다 줬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혼란을 겪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죠. 많은 전문가들은 AI 혁명이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크고 10배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요. 10배 더 빠르게요? 네, 한 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변화가 불과 10년 안에 닥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완화할지 지금부터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특히 AGI가 등장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노동의 대가로 자원을 얻는다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토론해야 할 시점이에요. 보편적 기본소득, UBI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건 어쩌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땜질 처방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네,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이 원하는 사회 프로젝트에 직접 투표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자원 분배 시스템 같은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바로 목적의식의 문제요. 맞습니다. 일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아 실현의 통로이자 정체성이었잖아요. 그게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AI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크고 어려운 숙제일 거예요. 경제적 풍요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하는 질문이죠. 기술과 사회를 넘어 오늘 대화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공유해 주신 자료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질문을 다루고 있던데요. 네. 과연 기계가 결코 해낼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그 질문은 결국 튜링 머신, 즉 컴퓨터라는 이론적 모델의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아,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인류는 이 우주에서 계산이 불가능한 현상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단백질 접힘 문제 같은 아주 복잡한 문제들도 결국 알고리즘으로 풀어냈죠. 그렇다면 인간의 의식이나 감정 같은 것도 결국 계산 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로저 펠로우즈 같은 저명한 물리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양자 효과가 의식의 본질이라는 가설이에요. 양자 효과요?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0과 1로 작동하는 고전적인 컴퓨터는 원리적으로 절대 의식을 가질 수 없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인간의 고유성은 지켜지겠네요. 두 번째 가설은 뭔가요? 두 번째 가설은 우리의 뇌 역시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고전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처럼요? 네. 이 관점에서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강력한 컴퓨터가 있다면 우주의 모든 것을 모델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빛의 따스함, 책상의 단단한 감촉 같은
모든 주관적인 감각도 결국 뇌라는 정보 처리 장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어느 쪽 가설이 맞다고 보세요? 현재 과학계는 물리학이 명백한 반증을 내놓기 전까지는 두 번째 가설, 즉 계산의 한계는 없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 어쩌면 저희가 AGI를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일지도 몰라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네, 인간의 지능과 의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능과 의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과학적 탐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AI가 보여주는 눈부신 성과와 들쭉날쭉한 지능이라는 기묘한 역설에서 시작해서 AGI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일관성, 추론, 온라인 학습이라는 과제들, 그리고 월드모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술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대변혁과 인간의 목적의식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까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대화가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주와 생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가장 심오한 탐구 과정과 맞닿아있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 기술의 한계일지 혹은 우리 자신의 본질일지 지켜보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흥미로운 과제일 겁니다.